AWS 로드 밸런서와 보안 그룹으로 트래픽 분산 구성 완벽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초급 개발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로드 밸런서의 역할부터 시작하여 ALB와 NLB의 차이점, 보안 그룹 설정, 대상 그룹 생성, 그리고 실제 EC2 연결까지 총 10개 주제를 다룹니다. 헬스 체크 설정과 모니터링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란 여러 대의 서버로 트래픽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마치 은행의 번호표 시스템처럼 많은 고객이 몰려도 여러 창구로 적절히 안내해 대기 시간을 줄여줍니다.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면 수평 확장이 가능하고 고가용성을 제공하며 트래픽 급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서버 환경에서는 트래픽이 증가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수직 확장, 즉 서버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서버 한 대가 다운되면 전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로드 밸런서를 도입하면 단일 장애점을 제거하고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며 아우토 스케일링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서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AWS SDK를 사용하여 현재 계정의 로드 밸런서 정보를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AWS SDK를 불러오고 ELB-v2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Describe Load Balancers 메서드를 호출하면 모든 로드 밸런서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환된 데이터에서 로드 밸런서의 이름, 타입, DNS 이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 이름은 특히 중요한데 이 주소로 트래픽을 보내면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백엔드 서버들에게 분산시켜줍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즉 ALB는 HTTP와 HTTPS를 처리하는 7계층 로드 밸런서입니다. URL 기반으로 라우팅할 수 있어 웹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콘텐츠 기반 라우팅이 가능하고 웹비서켓을 지원하며 컨테이너 환경과도 잘 어울립니다. Network Load Balancer, 즉 NLB는 TCP와 UDP 트래픽을 처리하는 4계층 로드 밸런서입니다. 당 수백만 개의 요청을 처리할 만큼 고성능이며 실시간 게임 서버나 IoT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초고성능 처리가 가능하고 정적 IP를 지원하며 극도로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ALB와 NLB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면 ALB를 선택하세요. HTTP 헤더, 쿠키, URL 경로 기반 라우팅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 고성능이 중요하거나 TCP나 UD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NLB가 적합합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 그룹은 AWS EC2 인스턴스를 보호하는 가상 방화벽입니다. 어떤 트래픽을 허용하고 차단할지 규칙으로 정의합니다. 마치 아파트 경비실처럼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안 그룹은 상태의 저장 방화벽으로 작동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하고 규칙 기반으로 제어합니다. 인바운드 규칙은 외부에서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웹서버라면 HTTP 80번 포트와 HTTPS 43번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SSH 접속이 필요하면 22번 포트를 특정 IP에만 허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트 번호를 지정하고 프로토콜을 선택하며 소스 IP를 제한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규칙은 서버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허용되지만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필요한 것만 허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부 API 접근을 제어하거나 특정 포트로만 통신을 허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웹서버용 보안 그룹을 생성하고 HTTP와 HTTPS 포트를 모든 IP에서 접근하도록 설정합니다. 먼저 보안 그룹을 생성할 때 이름, 설명, VPC ID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Authorized Security Group Ingress 메서드를 사용하여 인바운드 규칙을 추가합니다. HTTP는 80번 포트, HTTPS는 443번 포트를 열고 모든 IP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메모 슬래시 0으로 설정합니다. 대상 그룹은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전달할 EC2 인스턴스들의 집합입니다. 대상 그룹에 서버를 등록하면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시켜줍니다. 헬스 체크를 설정하여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서버는 자동으로 제외하며 정상 서버는 자동으로 다시 등록됩니다. 대상 그룹을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EC2 서비스의 대상 그룹 메뉴로 들어갑니다. 대상 유형을 선택하는데 인스턴스, IP 주소 또는 램다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과 포트를 지정하고 VPC를 선택한 후 헬스 체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헬스 체크는 로드 밸런서가 각 서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서버가 정상 응답하면 트래픽을 보내고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임계값과 간격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네트워크 부하가 늘어나고 너무 길면 장애 감지가 느려집니다. 이 코드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대상 그룹을 생성하고 헬스 체크를 설정합니다. 대상 그룹 이름과 프로토콜 포트를 지정하고 VPC ID를 설정합니다. 헬스 체크는 슬래시 헬스 경로로 30초 간격으로 확인하며 2번 성공 시 정상, 3번 실패 시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HTTP 상태 코드 200번을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대상 그룹을 생성한 후 Register Targets 메서드로 EC2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VPC, 서브넷, 보안 그룹, 대상 그룹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소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서브넷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AWS 콘솔에서 로드 밸런서 생성을 시작하고 ALB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연결 여부를 결정하고 리스너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HTTP 80번과 HTTPS 143번 포트를 추가하며 각 리스너에 대한 라우팅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 코드는 인터넷 연결 ALB를 생성하고 HTTP 리스너를 추가합니다. 로드 밸런서 이름을 지정하고 2개의 서브넷을 사용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합니다. 보안 그룹을 연결하고 스킴을 이더넷 설정하여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로드 밸런서를 생성한 후 Create Listener 메서드로 HTTP 80번 포트 리스너를 추가하고 트래픽을 대상 그룹으로 전달하도록 설정합니다. 대상 그룹에 EC2 인스턴스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인스턴스 아이디를 선택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한 후 등록합니다.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헬스 체크를 시작하며 정상으로 판단되면 트래픽 분산이 시작됩니다. 초기 헬스 체크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트래픽이 제대로 분산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으로 접속합니다. 각 서버에 다른 응답을 설정해 두면 새로 고침할 때마다 다른 서버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며 실시간으로 분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를 통해 로드 밸런서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정수, 응답 시간, 에러율 등 다양한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를 활성화하면 상세한 트래픽 정보를 S3에 저장할 수 있어 나중에 성능 분석이나 보안 감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이우도 스케일링 그룹과 연결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트래픽에 따라 서버를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CPU 사용률이 70%를 넘으면 서버를 추가하고 30% 이하로 떨어지면 서버를 제거하는 식으로 정책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최적화하면서도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HTTPS 리스너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AWS OAF를 연결하여 인젝션이나 XSS 같은 웹 공격을 방어합니다. 보안 그룹은 최소 권한 원칙으로 설정하되 정기적으로 규칙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권한은 제거해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시간당 요금과 처리하는 데이터량에 따라 과금됩니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불필요한 로드 밸런서는 즉시 삭제하고 트래픽이 일정한 경우 reserved capacity를 활용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량도 과금 요소이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블루그린 배포시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을 새 버전으로 전환하거나 A/B 테스트를 위해 가중치 기반 라우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각 서비스마다 대상 그룹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로드 밸런서와 보안 그룹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현대적인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핵심 요소입니다.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의 서비스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